네, 이번 시간은 이제 2차 시, 8주 2차 시입니다. 한번 또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1차 시 때 뭐 배웠어요? 소득보전급여, 추가비용급여, 다 이게 보전이에요, 보전. 왜냐면 스스로 자립자활이 안 되니까, 보존을 해주는 급여체계예요. 소득보장체계에서. 그래서 이제 이 소득보전급여가 그 스트럭처가 하이어라키, 위계적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소득보전은 왜 해주냐? 왜 해줘요? 소득보전은 왜 해줘? 근로 능력 손상으로 인한 소득이 커팅됐어. 단절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단절됐다고 해서 이렇게 손가락 빨고 살 수 있어요? 아니죠. 그건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소득보전급여는 필요한 것이다. 에센셜이에요.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러한 위계적 구조가 다층 체계로 이루어졌다는 거. 여기 PPT 화면에 나와 있듯이 2층, 1층, 0층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 0층이라는 건 뭐예요? 기초보장제도, 사회부조. 아까 전 시간에 사회수당은 또 이 부조는 사회수당은 그렇고 사회부조 같은 경우에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댔어요? 본인 일부 부담금 내요? 안 내죠. 그럼 자산조사 해요? 해지요. 국기조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하기 위해서 소득, 재산 같은 거 조사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는 계층에서 0, 1, 2, 좀 하이라키 상으로 좀 높여 있죠.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그럼 한 가지 얘기를 한번 그 얘기를 하겠네. 우리 사회복지 학도들이니까. 여러분들 그 사회복지의 근본적인 스타팅이 되는 단어가 뭐라고 생각해요? 니즈죠. 니즈. 니즈가 충족이 돼야 돼. 끊임없이 니즈 충족 이 문제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소셜 웰페어잖아요. 메슬로우 학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니즈의 단계가 몇 단계? 2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있다고 그러죠. 메슬로의 욕구 5단계. 제일 위에가 뭐야? 자아실현 단계. 그 다음 단계는 존경 단계. 그 다음엔 뭐예요? 사랑과 소속. 두 번째 단계는 안전 욕구가 있죠. 가장 밑에 있는 메슬로우가 주장한 가장 밑에 있는 단계가 바로 생리적 욕구죠. 사람이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소득보전급여체계에서 2층 구조라는 것은 기여가 소득비례 장애연금의 사회보험이에요. 기여. 본인 일부 부담금을 내죠. 다 내. 보험이니까, 인슈런스 개념이니까 다 내게 됐어요. 그리고 1층에 수당으로 내려와서는 기여, 본인 일부 부담금 내요? 안 내죠. 그리고 기초장애연금 같은 거, 또 범주용 장애인 부조 이런 거 안 내죠. 사회부조 안 내죠. 0층 가장 밑에 욕구 단계로 말하는 메슬로우가 주장한 생리적 욕구에 해당하는 1단계 욕구인 경우에는 이거는 사회적 프로블럼, 사회적 문제로서 국가나 정부, 사회가 그 소셜 시큐리티, 사회 보장을 확보해 주는 거예요. 그 때문에 부조의 부족 개념이 베니피트, 예전에 말하면 시혜적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뭐 당신 도와주니까 본인 일부 부담금 얼마 내시죠. 이게 아니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소득보전급여 체계는 2층과 1층과 0층으로 구분되어진다. 2층은 사회보험, 1층은 수당, 각종 수당,
영칭은 뭐예요? 사회부조. 그렇게 됐고요. 자, 이번엔 이제 소득보전급여가 아니고 추가비용급여체계. 여기서는 장애 추가비용급여는 사회수당이라고 하는 데모그란트가 나옵니다. 사회수당이에요. 이 데모그란트라는 게 뭐냐? 생애 주기가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에서. 이 주기에서 특정 인구학적 집단에 속할 때 발생하는 보편적인 욕구에 대응해서 지급되는 수당을 데모그란트라고 합니다. 또 추가비용 급여 체계는 각각의 급여가 동등한 지위에서 대상 혹은 영역별로 추가비용을 보존하는 비위계적 구조로 운영된다. 비위계적 구조예요. 그래서 또 장애 아동 및 성인 장애인 대상을 하고 보호, 간병이라 그러죠. 이동, 교육비 등 대상이 되고요. 주로 사회부조와 사회수당 방식으로 운영되는 게 추가비용급여 체계입니다. 요 밑에서 두 번째 보호, 이동에서 보면은 장애인 활동을 도와주는 활동보호사들이 있어요. 만 65세 이상 일상생활 영위하기 어려우신 어르신들 도와주는 요양보호사가 있는가 하면은 장애인들 삶의 일부분을 도와주는 장애인 활동 도우미들이 또 활동 보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각층 각계에서 다 스스로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도움의 보조체계가 다 활성화되고 있다 하는 걸 좀 알아보면 됩니다. 소득은 소득보전, 또 소득보전에서 또 나와서 장애인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도와주세요. 데모그란트요. 추가비용급여 체계. 바로 이 내용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자, 2017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가 이렇게 화면에 쭉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가구 월 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몇 프로? 66.9%에 불과하다. 이건 왜 그런다 했어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인컴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낮다. 또 장애인 1인당 월 평균 추가 비용이 또 발생을 해. 이건 무슨 말이야? 추가 비용은. 아니 예전 휠체어를 쓸 수도 있고 또 구입 또 관리해야 되고 또 활동 도우미 받으면 또 그것도 있고 기타 이렇게 추가 비용이 또 발생을 하고요. 또 취업 장애인 월평균 임금이 전체 임금 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70.4%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도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장애인 가구 중 기초보장수급자 비율이 전체 국민의 3.2%에 해당한다는 거. 또 장애인 중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한 자는 34%. 주된 도움 제공자 중 누가 해요? 주로 가족이 80% 이상이 가족이 하고 있다는데 그건 정상인 가족은 일상생활 하기가 그분도 제한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 이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뭐 했느냐 했어요? thinking을 해봐야 되죠. 야, 대부분의 80% 이상의 장애인을 비장애인은 가족이 수발되면 이 비장애인 이분의 경제활동은 어떻게 할까? 거기서 발생하는 소득이 창출이 부족하다면 또 빈곤의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점. 또 장애인 중에서 자신의 가구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가구라고 생각하는 프로가 61%가 61.5%라 그래요. 일반 가구는 나 어려워 한 39% 정도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장애인은 61.5% 정도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 용어에 달고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 또 장애인의 국가와 사회에 대한 우선적인 요구는 장애인이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이 뭐냐면 좀 뭐해? 인컴이지. 소득 좀 올려달라. 통장에 좀 채워달라. 그게 1순위에요, 1순위. 응? 그리고 다음에 뭐예요? 여기 나오는 의료보장. 또 그 다음에 취업 좀 잘하게 해달라. 고용보장. 이렇게 순으로 나와야 해요. 제일 먼저 우선적인 디맨드가 니즈가 소득을 보장해 주세요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2017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경제 상태가 이래요. 지금 경제 상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경제 상태가 이런 경제 상태를 갖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경제 상태가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층을 얘기했었죠. 2층, 1층, 0층. 2층은 보험, 인슈어런스. 뭐가 돼요? 기업, 본인 일부 부담금 들어가죠. 여기 보세요. 1층.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파트를 봅시다. 수급 요건이 있죠? 가입 후 발생한 질병 혹은 부상이 치료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로서 국민연금법상 장애 등급이 1, 3급인 자. 이런 자인 경우에는 지급액 기준 및 지급액이 어떻게 되냐면은 평균 임금 및 장애 등급에 따라서 급여를 차등합니다. 또 산재보험 장애연금과 병급이 가능해요. 병급 시 장애연금은 2분의 1을 지급하고 있고 평균 월 37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수급자 수는 여기 뭐예요? 18세 이상이 장애인 중에 2.9%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장애연금입니다. 장애인 연금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 수급 요건은 뭐예요?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 등급이 1, 2급 및 3급의 중복인 자로서 소득 인정의 기준을 충족한 자. 최대 얼마? 25만원. 또 수급자 수는 35만 명. 중증장애인 중 70%래. 70%. 또 기초보장 같은 경우에 했을 때 수급 요건은 어떻게 돼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자. 어렵잖아요. 70%도 아니고 30% 이하. 이런 분들한테는 더 이상 나올 구멍이 없으니까 도와줘야지. 보충해줘야지. 수급자 수도 어떻게 19만 4천 가구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장애 소득 보존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2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당하고 1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어떻게 충당을 해주고 있고 0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또 어떻게 해주고 있느냐? 0층은 보충급여, 2층 같은 경우에는 차등 지급, 차등 지급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항상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 장애인 소득 보조는 예전에는 상당히 관심 밖의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비장애인의 소득 보조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경제 발전에 따라 가지고 이 문제도 사회 문제의 이슈가 되면서 좀 이렇게 관심이 집중돼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국내 장애인 소득 보장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국내 장애인.
급여 성격을 놓고 봤을 때 장애연금은 소득보전급여, 장애인연금은 소득보전급여에다가 플러스 팁 하나, 추가 비용까지 급여로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장애수당이 바로 추가 비용 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는 소득보전급여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급여 형태로 봐서 장애연금은 기여 비자산조사라고 했고요. 장애인연금은 비기여 자산조사고, 장애수당은 비기여 자산조사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는 비기여 자산조사입니다. 자, 장애평가를 놓고 봤을 때 장애연금은 의학적 손상 중심으로 평가를 합니다. 의학적으로. 또 장애인연금은 의학적 손상 중심 평가고, 장애수당도 의학적 손상 중심 평가입니다. 자, 비고란에 봤을 때 장애연금은 낮은 국민연금 가입률이 문제예요. 전체 장애인 중에 몇 프로? 35%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어. 전체 장애인 중에서 반이 안 돼. 또 장애평가 시 근로능력 평가가 부재하다는 게 문제고, 또 낮은 급여 수준이 장애연금의 문제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이것도 급여 수준이 로우하죠. 또 장애평가 시 근로능력 평가가 부재하고, 기초급여, 또 장애평가 시 ADL, IADL 평가가 부재합니다. 부가급여. ADL 알죠? Activities Daily of Living. 앞에 있는 I는 뭐예요? Instrumental. 도구적 수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경우에 문제가 있고, 장애수당 같은 경우에도 급여 성격은 추가비용 급여고 쫙 말씀드렸지만은 이 비고에서 봤을 때 추가비용에 못 미치는 급여 수준이에요. 장애수당이. 그렇잖아요. 급여 수준, 또 장애평가 시 ADL, IADL 평가가 없다. 장애 유형에 따른 지급액이 차등 비고려가 된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는 장애인 가구 특성이 반영된 생계급여 기준이다. 가로치고 뭐라고 나왔어요? 차상위 계층 장애인 수급자가 어떻게 돼요? 익스클로드 배제가 됐다는데 또 문제가 있는 거죠.